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다소 지연되는 그런 계획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연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벌써 기사에 종종 뜨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16 대책에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가 30년이 경과돼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일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게 2024년 중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2024년 총선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당장에 이제 기대해왔던 부분이 지연되니까 당연히 좀 불만들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일기 신도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서울 근교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80년대 말에 엄청난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해서 근교에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했던 게 일기 신도시 30만 가구였습니다.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일대에 이렇게 지었고 벌써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도래하면서 재건축 이슈가 나온 것이고요. 좀 이 규모와 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모니터링을 위해서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녔는데 분당 일대가 이미 용적률이 300%에 이른다. 그래서 재건축 자체가 안 된다. 500% 용적률을 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될 거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 평균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에는 97,000세대의 분당 신도시가 되어 있고 평균 용적률은 184%입니다. 서울 인근에 지금 이종 주거 지역의 250%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10% 정도 줄여가지고 230%를 짓고 있죠. 그러면 분당 도시를 만약에 서울만큼 230%까지 올려주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50%포인트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문제는 이제 분당 자체에 지구단위 계획상 용적률 부여된 게 210% 정도여서 사실 30% 용적률을 가지고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산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가장 낮은 일기 신도시로서 재건축 희망이 좀 높은 곳인데 69,000세대에 이르고 총 169%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촌과 삼본 그리고 중동 신도시는 조금 높은 편인데 셋 다 42,000에서 41,000 가구 정도가 되고요. 용적률은 200에서 220%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기 신도시 용적률 특례를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이 세 신도시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일기 신도시를 고용적률로 300% 이상 해줘야지 좀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머뭇거리는 이유를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순전히 제 뇌피셜인데요. 방구석에서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건데 서울 수도권의 총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 숫자가 172만 가구고 경기도에 30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74만 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기 신도시가 30만 가구 정도니까 여기를 한 번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없애게 되면 멸실 수요가 약 8% 정도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축소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시장이 조금 그동안에 엄청난 상승에서 멈춰온 시점인데 굳이 이 시점에 들들볶지 않아도 좀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면 재건축 시점을 조금 미뤄둬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재건축 멸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으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당장 기분 좋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는 당국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멸실 증가가 얼마나 어떤 우려를 가져오느냐? 결국 전세난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2016년 1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올 수도권 주택시장은 강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2만 가구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1, 4분기에 굵직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며 서울 멸실 가구가 공급 가구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셋집을 알아보려는 세입자라면 본격적인 이사 대란이 오기 전에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새 전셋집을 선점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발전하거나 뭐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기에 집값 상승은 어떤 사람들의 심리적인 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전월세 대란 같은 경우는 공급 수량, 인허가 수량을 파악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멸실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은 시나 뭐 구, 그리고 당국에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멸실의 양을 적정하게 관리해야만 전세난으로 급격하게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의 30만 가구 재건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결국에 다시 한번 그 발표 8.16 대책을 보게 되면 밀도 상향 및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어디다가 3기 신도시에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GTX 역세권에 좀 공급을 많이 하겠다. 즉 말하자면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의 멸실 물량을 받아줄 버퍼 물량을 만들어낼 그 시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3기 신도시가 2026년에서 2028년쯤 완공이 될 텐데,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공급이 되면서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는 거는 결국에 지금 당장 2022년인데 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조금 늘어지면 결국에 사업은 속도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짧게 걸리느냐, 돈이 얼마나 조금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게 되면 결국에 당장 어떤 사업이 될 것이냐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일기 신도시 규제 완화가 조금 미뤄지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요, 동부이촌동에 한강맨션과 현대맨션이 있습니다. 한강맨션이 아주 좋은 입지로 첼리투스 옆에 있는 단지인데, 여기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7억 7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발표가 나왔는데, 한 가구당 양도소득세도 아니고 제초안 금액만 7억 7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반면에 현대맨션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물론 리모델링보단 다 헐고 새롭게 짓는 재건축이 좋지만, 현대맨션은 이런 이슈 없이 여기도 한 10몇 년 이상 걸린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금 없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동부이촌동이라는 명품 입지에 명품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완공되고 나면은 주택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신축 아파트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재건축을 믿고 묻어놓고 오래 기다리느냐, 아니면 리모델링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 신축이 나타난 거를 팔고 그걸로 재건축으로 들어갈 거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우리 생각보다 좀 상당히 가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선거 공약에서 단골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인즉 조금 더 늘어지고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주택 경기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의 절차가 조금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빨리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래도 투자한다면 저 같은 경우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대단지는 조금 피하고 싶은 생각이 요새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목을 받는 단지들, 둔촌 주공이라든가 뭐 잠실 5단지다, 뭐 은마 아파트다, 뭐 목동이다, 이러면 너무 주목을 받게 돼가지고 정부나 당국에서도 이거를 좀 주저하거나 멸실 물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늘어질 수 있어서 사상 최대 이런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소규모 세대수 중에서 대지 지분이 많아서 재건축도 가능하고 리모델링도 가능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거기 아파트를 대단지에 뭐 통합 재건축을 하는 곳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그리고 정말 대단지가 재탄생했을 때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 자이처럼 그런 단지로도 재탄생할 수 있고, 역시 대단지가 주는 그런 장점의 힘은 있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그냥 거기를 소유하고 있던 분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시간을 2배로 굴릴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나 소규모 주목받지 않고 대지 지분은 많아서 좀 시범 모델로 한번 재건축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주목해보는 건 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기사가 나오면 같이 공부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